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성공하시나요? 선생님 유사한 프로젝트를 했던 흔적을 좀 찾아서 참고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잘 정리가 되어 있군요. 그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듬성듬성 찾아져서 조금씩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죠? 아쉽죠. 그래서 선생님은 프로젝트를 하신 다음에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풀이하고 그래도 끝났어요? 협담회의는 하긴 하는데 네. 조직의 자료로서 뭔가 어디 따로 보관되어 있다거나 이렇지 않고 개인의 자료를 받은 경우가 많아서 안 좋고 그러면서 저도 잘 못하죠. 맞아요. 좀 아쉽죠. 아 맞아요. 저도 이제 NGO 한 세 군데 다니면서 그 기록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때는 이제 말하고 페이퍼로밖에 제안을 못했는데 하면서 조금 이제 장애인이었던 거 아까는 이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바쁘시다는 거. 근데 두 번째 조금 장애요인을 느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활동가분들이 그 활동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문서나 그 기록들을 본인 소유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아마 이제 굉장히 바쁘게 월급을 받고 계실 거고 거의 신념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조직에서 뭐 엄청난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속해 있는 회사원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그 업무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쌓은 지식은 회사 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딘가에 다 토해놔야 되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뭐 때문에 자문 비슷하게 갔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뭘 고민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가야겠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간다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사실 원래대로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문서를 기한을 하기 전에 여기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금방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것저것 참조해가면서 조금 더 덧대다가 완성이 되면 전자결제 태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참고했던 자료도 좀 중요한 지식 정보인데 달랑 기한사만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올리도록 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회사가 소위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정말 도움이 됐던 자기만의 노하우, 뭐 팁, 또는 결정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줄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지만 한 군데도 성공했다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걸 내가 왜 내놔? 나의 건데.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다른 경쟁회사에 옮겨가는 한이 있어요. 근데 안 내놓거든요. 근데 다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것을 개인 PC가 아닌 중앙 서버, 하드디스크에 다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은 일체의 개인 USB나 이런 것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메일 받은 거, 거기서 첨부돼 온 거, 그 다음에 내가 구글링에서 찾아서 다운받은 거 모든 게 다 중앙 서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걸 누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회사는 그래도 이런 아주 그 결정적인 그런 일부 몇 개를 빼놓고는 내가 뭐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으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만드는 문서나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회사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뭐 특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이름도 좀 올려주긴 하지만 기술개발 파트에서 만들게 되는 새로운 기술 특허 뭐 이런 거는 다 회사 소유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NGO는 뭐 그렇게 뭐 생활 복지 뭐 이런 걸 다 책임져 주기는 좀 어렵고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신념에 의해서 와서 사실은 뭐 꼭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급한 게 일 돌아가고 할 때는 밤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 영역, 자기 전문성, 자기 활동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신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작년에 다른 선배가 그 프로젝트 유사한 걸 했었는데 그걸 참고하려고 할 때 그 개인에게 가서 부탁하게 되는 것이지 이 우리 조직 안에 어딘가에 서버에 가면 탁 꽂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열람해서 보면 돼. 이런 체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업무 중에 기존에 우리 조직에서 했던 것을 기록으로 참조하려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정리하게 해야 하고 그걸 일정한 룰에 따라서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용 어딘가에 꽂아놔야 돼요. 공용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그거는 조직적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조직원들 모두에게 교육이 되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만든 문서 기록들은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직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보편화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당장은 어쨌든 안 하던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끝나면 뒤풀이 하기 전에 뒤풀이 하기 전에 반드시 기록물을 먼저 정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 먹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거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안 걸릴걸요? 이렇게 잘 얘기했다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록인 것과 아닌 것 구분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저는 하루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양이 너무 많으면 그거를 이제 목록을 만들거나 이제 뒷정리를 하는 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지침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거 보관할 거야 말 거야 하는 걸 가름하는 거예요. 선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좀 협의해서 이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하루가 그렇게 다 같이 기록물을 정리하는 그 하루가 그 다음 유사한 프로젝트를 할 때 훨씬 더 하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록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안 하던 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든다, 힘이 든다. 근데 그걸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원래 그 예전 거 참조하려고 보니까 결정적인 게 없어서 참조 못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 들이는 노력이나 효율성이나 또는 품질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ROI라고도 하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이제 투자 대비 효과,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직 내에서 한번 경비를 할 필요가 있죠. 자,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실습 부분 있죠. 프로젝트 업무 프로세스의 실제와 기록의 활용. 그냥 여러분이 최근에 하셨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셔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전에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 게 좋은지 아이디어도 얻고 하기 위해서 유사한 프로젝트 예전 거를 뭘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거. 그리고 그 경험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조직적으로 기록관리 체계나 공용 열람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을 테니까 어떤 선배를 찾아가서 이제 자료 좀 주세요 부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당연히 보여주고 싶은데 그분도 뭐 여보보고 그 품이 있었는데 어디였지? 해서 못 찾아서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안타깝죠. 그렇지 않아도 저 선배님 되게 바쁜데 선배님한테 가서 그 자료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찾아줄게 하고 이제 잊어버리신다든가 찾으려고는 했는데 찾아보니까 잘 찾아지지 않는다든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런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행 프로젝트 사례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는 그 프로젝트 진행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일 때 가장 유용한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든 게 대외 협력 사안 처리하는 부분도 한번 어떤 단계로 어떤 활동들로 구성이 되는가 적어봤고 예시를 해드렸고 그 각각의 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그런 기록들, 유형들도 쭉 적어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록은 이런 A4 사이즈의 어떤 종이 문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은
단체들이 종이 문서로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메일로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적으로 보면 그런 그 문서 안에도 내용적으로 보면 보도자료도 있겠고 무슨 회견문도 있겠고 성명서도 있겠고 회의록도 있겠고 안건자료도 있겠고 출장 동명서 뭐 이런 자료도 있겠고 되게 종류가 많죠. 내용이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아예 다른 것 중에는 이런 그 문서류가 있는가 하면 사진, 동영상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성격의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류도 많죠. 플래카드를 만드신다거나 포스터를 제작한다거나 해서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직접 나눠주거나 어딘가 이렇게 걸어놓곤 하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참여연대 사례 아닌가요? 참여연대가 그죠? 이제 20주년 되시고 그랬어요? 네, 10주년 때 한번 10주년 때 서울광장에다가 전시. 무슨 얘기냐면 참여연대가 참가하고 만들었던 여러 시위나 집회 때는 항상 플래카드를 걸었을 거잖아요. 그걸 안 버리고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10주년 됐을 때 그 플래카드 다 꺼내가지고 다 걸었더니 거기서 딱 상상만 해도 뭐가 보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현대사가 보이는 거죠. 핵심이 됐던 정치적 이슈부터 시작해서 민생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그 플래카드 제목에 다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전시였다고 인구에 회자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전시 때 플래카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뒤를 다 버렸어요. 전시하면서 딱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전시 효과가 좋았는데 그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거 일부가 성공회대 민주자료에 와 있어요. 아, 조희연 선생님이 가져다 놨어. 어린 거에서 플래카드 엄청 많아. 그 플래카드 그들이 참 가방을 만들거나 이러면 원하시면 지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인권운동 사랑방 갔을 때도 거기는 이제 일반 주택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쪽 구석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베란다 쪽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왜냐면 그 플랜카드를 귀하신 몸으로 해서 어딘가 모셔놓기는 너무 내부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인권 영화제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영화 그 CD 꽂아놓기도 막 바쁜데 그 안에다 어디가 놓기는 걔가 이제 플래카드가 이렇게 끈부터 이렇게 둘둘 아무리 말아도 좀 부피가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또 형태도 A4 사이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잘 넣기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이제 곰팡이 썩어가고 있다 그러셔갖고 마음이 좀 아팠는데 결국 기록 관리도 비용 대비 효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당장 필요한 건 당연히 여러분이 버리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역사 기억으로 남기는 작업을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게 문제인 거고 나머지 이런 플래카드나 이런 류들 포스터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류들 이거 어쩌거나 이거죠. 그런 거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당장 쓸모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쉽게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걸 당장 금방 사안별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일단 대부분 시위 갔다 오거나 집에 갔다 오면 갖고는 오세요. 다 갖고 온 다음에 일단 어디다 놓죠. 놓고 나서 나중에 청소할 때마다 이게 자꾸 걸리적거려. 좀 더 이렇게 저 안에다 밀어넣었다가 아까 얘기한 이사를 할 때나 정말 어떤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내부에 리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치울 게 뭔가 고민하다가 부피 많이 차지하고 당장의 용도가 불분명한 거 그것부터 없애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근데 모든 단체가 다 없애지는 않고 어떤 한 단체라도 그를 좀 여력이 돼서 남겨놓는다면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사회 NGO 전체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박물류, 네? 아까 시청각류,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서류 등등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 지금 대외 협력 관련된 부분도 대외 협력을 주로 하는 뭐 시민사회 뭐 연대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게 연대 쪽을 많이 주 업무를 하시는 NGO도 있고 주로는 대외 협력이나 뭐 연대 행위보다는 자체 업무를 좀 치중하는 그런 NGO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어쨌든 고유 업무 플러스 연대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연대를 했을 때는
주로는 이제 어떤 일이 공동의 사안으로 성립이 되고 협력을 하려면 기관 간에 이제 주고받는 문서가 많다 보니까 접수 기록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중요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내 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저처럼 여러 NGO들이 하는 활동이 잘 역사기로 남았으면 좋겠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문서가 막 카피본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어떤 기관이 20개 기관에 막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전자문서 사본이 막 생기고 내부에서 또 회의하려고 또 출력을 해요. 그럼 또 출력본도 막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중복본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를 공공기관 같으면 뭐 그것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NGO는 지금 뭔가 통일된 어떤 중앙 무슨 기관이 있어서 그걸 규칙을 만들어서 뿌릴 수도 없고 표준화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각 사안별로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대외 협력하는 사안도 좀 더 중요하고 우리 고유 업무랑 연관 깊은 그런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사안이 있고 좀 약간 종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협력을 해서 힘을 좀 보태주는 정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당연히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그 주도하는 쪽에 가면 모든 기록이 잘 남겨져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원칙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습 부분에서 대외협력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주도해서 하는 주도해서 여러 기관이 연대해서 했던 어떤 일이 뭐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기관이 주도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안에 우리가 같이 협력을 그냥 힘을 보태는 협력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도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게 되면 우리 쪽에 문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돼요. 볼륨이. 근데 그냥 외부에서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디 뭐 이렇게 국민 뭐 대책본부 이렇게 뭐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우리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쫓아나가는 형태면 우리가 고조적으로 일부 그날의 토요일날 집회에 나가면서 뭔가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안별로 항상 그 폴더를 만들 수 있느냐면 그 정도 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누시라고 하는 게 기록의 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대외협력 사업하고 우리가 주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록권이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은 사안은 별로 굳이 안 나눠도 1년치에 대외협력 관련된 기록물을 그냥 뭉쳐서 기록물 철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대외협력 업무를 어떤 일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양은 기록물의 관점에서 기록물의 양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특별한 강의 따로 이제 3강인가? 거기 3강인가 4강인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상 업무 실행 부분 내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또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 각 팀별로 기획안을 만들어서 결제 라인들이 있죠. 결제를 거쳐서 중요한 사안이 이제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 팀별로 실행을 하거나 단체 차원에서 실행을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기록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기획안부터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까지 이렇게 다 이제 뭉쳐져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는 그 일상 업무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기록물들을 좀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은 뭐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신청 동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상근자 2분밖에 안 계신 작은 단체도 있고요. 뭐 상근자가 아주 많은 그런 단체도 있죠. 그러면 상근자가 적은 그 2분은 결국 2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종류는 무지 많은데, 그죠? 일의 종류는 무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6시간, 1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양만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별로 그 기록을 다 나눠놓기는 되게 좀, 종류는 많고, 각각의 양은 적은, 뭐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뭉쳐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조직이 아주 큰 곳은 되게 이제 일상 업무 같은 경우도 뭐 개인별로 고유한 업무들을 할당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시종일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양이 아무래도 많겠죠. 어쨌든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나중에 관리할 때는 그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기록의 양을 좀 측정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을 우리가 관리할 때 이 약장으로 관리하진 않죠. 기록물이 예를 들어 사안별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뭉쳐져 있는 단위를 기록물 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록물 철을 어떤 단위로 잡아줄 건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서 일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 안 들이고 그냥 숙제로만 다 내드려요. 저는 원래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말하면서 말이 많아져요. 이 원래 교수가 되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점수를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투명성 보여주기.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업무 중 기록을 활용한다는 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 내부의 활동가들을 위한 기록관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역사 기록을 남긴다. 활동가 여러분을 위한 거기도 하고 우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 회원을 위한 거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고 좀 약간 거시적인 그런 느낌이죠. 이 세 번째 투명성 보여주기 부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말 그대로 의무 같은 거예요. 의무, 책임, 의무. 그래서 여러분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ISO 표준의 26000 시리즈로 2007년도였나요? 이때 이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었고 모든 조직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 설명 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도, 기업도 포함되고 NGO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설명 책임 또는 투명성, 영어로는 accountability, transparency 이런 말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제 회원들이 내는 돈으로 조직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박봉이지만 월급 받고 계시고 또는 이제 정부 지원 어떤 프로젝트 기금을 따거나 재단 기금 따서 프로젝트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가 돈을 얼마나 어떻게 썼니? 라고 하는 게 제일 가장 기본적인 회계 투명성이죠. 그래서 예산 내역을 공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NGO들이 정부 공공기관한테 국민의 세금 어떻게 썼는지 다 투명하게 보여줘. 해서 이제 예산에 대한 공개, 기관장들 같으면 이제 판공비 어떻게 썼는지 공개 신청을 하고, 최근에는 특별 뭐였죠? 홍준표 썼다는 특별 거시기 이런 비용에 대해서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공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이제 NGO들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딱 그것만은 아니에요.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죠. NGO들, NPO들도 투명성 위기에 이제 몰리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게 회계 투명성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운영 투명성, 세 번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그죠? 지도자가 있는 단체의 경우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내부의 토론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기보다는 밑에 활동가들은 이렇게 A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B야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회원들도 그게 왜 B가 됐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통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왜 A안과 B안 중에 B안이 채택되게 되었는지 이런 게 사실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걸 회의록에 잘 남기기 어렵죠. 결국은 뭔가를 문서화시키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얘기해보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잘 남기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단 투명성이라는 거는 있었던 일 그대로 보여주는 게 투명성이에요. 있었던 일 그대로 보여주는 게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기록으로 실제로 너네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활동하는 A 안으로 갔는데 그때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께서 B라고 하셨다. 그래서 B로 결정했다. 그 과정이 그대로 잘 드러나게 기록을 남기는 거. 그게 이제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설명 책임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NGO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회원들에게는 회계보고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활동보고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쳇말로 갑을 관계를 따지자면 회원분들이 갑이죠. 갑분들에게 뭔가를 보고해야 되죠. 상반기 운영, 우리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비는 얼마가 거쳤고 어디 얼마큼 썼습니다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투명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고할 의무, 그게 이제 설명하거나 책임져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 책임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공공기관장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죠. 국정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엄밀한 의미의 설명 책임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투명하게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각 주에 이렇게 보면 뭐 환경재단 최열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에 이제 휘말리기도 했고 이 사례만 말고도 여러 사례가 있죠. 결국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까지 사용하여 그죠? 이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거는 조직 안에 관련된 회계 문서가 있지 않았고 누군가의 예전 활동가분의 집에 어떤 하드디스크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걔를 가져다가 보여줬는데 얘가 마지막 업데이트된 시점이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제 비트 스트림을 다 뒤져가지고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것임을 이게 원본임을 이렇게 판사님과 검찰 기타 등등이 잘 소명을 해서 의혹에서 벗어난 아주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경우는 사실 회원에게 뭐 설명 책임을 잘 못해서 투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는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이제 뭐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견제를 당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뭔가 운영하는 과정을 기록을 잘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 그거가 이제 증빙을 해줄 수 있는 기록을 잘 갖고 있지 못했을 때는 훨씬 더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반면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도 우리 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설명 책임성,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기관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잘 존중하면서 이런 운영을 해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도 그러해야 되고 그것의 증거로서의 기록을 잘 남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경우는 이 투명성을 보여줘야 될 이해 당사자가 누군가요? 회원? 1차적으로 회원일 것 같고요. 또 사실 회원뿐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참여연대처럼 이렇게 큰 조직은 내가 그 회원이 아니어도 그죠? 일반 시민들이 다 알죠. 그래서 만약 참여연대에 뭐 누군가가 뭐 이상한 걸 했다. 그래서 저건 부도덕한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의혹을 받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 이해 당사자의 첫 번째 가장 직접적 이해 당사자는 회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폭발적으로 본다면 일반 시민들 전체가 다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정의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역 단체,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이 만약 회계 투명성 부분에 의혹을 받았다면 환경운동연합만 의혹을 받는 거겠어요? 그 옆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단체들도 다 싸잡아. 심지어는 이제 그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예전에 전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하철에서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떠드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정부가 미쳤지 뭐 빨갱이 단체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퍼주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말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게 싫었나 봐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뭔가를 한다는 거였지. 되게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만약에 한 단체가 약간 의혹받는다 이러면 다 싸잡아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투명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을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직접적 회원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시민 그리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단체들 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는 NGO, NPO가 기록 관리를 왜 해야 하나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훑어봤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투명성 부분은 저도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종이 기록으로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좀 지났어요. 아까 그 최열 선생님 얘기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자문서로 엑셀 파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엑셀이 그때 그 몇 년 전 그 엑셀 맞아? 너네 나중에 손댄 거 아니야? 수정해서 이제 앞뒤 맞춰갖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게 되니까 그럼 이거 어찌 해야 되지? 종이문서는 그래도 종이문서도 사실 위조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옛날 종이니까 약간 누래졌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쌓인 그죠? 직인 그리고 뭐 그런 정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게 위조된 문서인지 아닌지 남들에게 종이 문서의 경우에 되게 판별하는 뭔가 기준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전자문서는 그게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뭐 10년 뒤에 카피를 해도 내용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옛날 그건지 아닌지 걔를 내가 잘 보관한다고 옛날 포터블 하드디스크가 너무 오래돼갖고 얘가 이렇게 잘 읽히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새로 산 USB에다 카피를 했어. 그거랑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최근 날짜로 적혀 있어. 그래서 이거 옛날 거 아니고 최근에 이거 고쳤지? 막 이렇게 소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이런 문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기록으로 아까 기록은 증빙적 가치, 증거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증거력을 가진 증빙적 가치가 충분한 신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게 참 사실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말고 조금 앞부분에 기록과 기록 아닌 것 구분하기, 기록인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출력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꽤 있고요. 어떤 거는 PC에, 그렇죠? 자기 PC에 어떤 폴더 체계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심플하게 기록이 아닌 거는 좀 제거를 하고 기록인 거 잘 모아서 어떻게 체계화 시킬지 체계화시킨 건 이제 분류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잘 쉽게 찾으려면 목록 정리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자료들 특히 지금 뭐 홈페이지도 갖고 계실 거고 블로그도 있고 내부 활동가들이 무슨 뭐 밴드를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채널을 막 쓰고 계시고 페이스북도 운영하실 거고 그러면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이게 원본인지 저게 원본인지 되게 막 여러 가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딘가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고 지금 저는 이 강의를 나중에 8월 말에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과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진보 네트워크 같은 걸 한번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NGO 중에 이제 여러 단체들이 진보 넷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시스템에 기록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더 이렇게 넣어서 여러 단체들이 좀 기록 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기능을 좀 개발해보자 이런 걸 제안해보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실천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질문 받고 마치고 이렇게.